새벽 5시부터 관절염을 참고 30년간 혼자 가꾼 밭 75세 철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그에게 이 작은 땅은 삶의 전부였다. 토마토 하나하나를 손자처럼 돌보며 살아왔던 그의 유일한 위안. 그런데 평소처럼 시장에 나간 철호의 귀에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밭에서 기른 거예요. 며느리 미정이 동네 아줌마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었다. 저희 부부가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돌봐서 이렇게 싱싱하게 기른 거예요. 한 번도 밭에 물 한 모금 준 적 없는 며느리가 마치 자신이 직접 농사 지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모습. 더욱 충격적인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와, 미정 씨 정말 부럽네요.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데. 30년간 혼자 흘린 땀방울이 며느리의 거짓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철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떨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온 철호. 억눌렸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내가 내 밭을 자기네 밭이라고 했다며. 미정의 차가운 대답이 노인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관통했다.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 아닌가요? 30년간 새벽마다 허리 굽혀 가꾼 땅을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부동산으로 보는 며느리의 잔혹한 본심. 순간 집안이 얼어붙고 평생 조국을 지킨 군인으로 살아온 철호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2배의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한옥에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박철호는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다리를 주무르며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다리야. 어제보다 더 아프네. 75세의 그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젊은 시절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던 그 철저한 규칙성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퇴역 후 20년이 넘었지만 새벽 기상은 여전히 습관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두드리며 일어선 철호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깊어진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굽어진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박철호.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사준 작업복으로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중히 입고 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뒤편으로 향하자 그의 자랑인 작은 밭이 펼쳐집니다. 약 100평 정도 되는 이 땅에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배추, 무, 상추, 깻잎이 줄을 이루고 한쪽에는 사시사철 자라는 토마토와 고추 가지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슬에 젖은 배추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고 고추나무에는 빨간 고추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철호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정말 예쁘다, 얘들아. 구부정한 허리로 토마토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벌레 먹은 잎은 떼어내고 시든 부분은 정리해 줍니다. 이놈은 아직 덜 익었고 이놈은 딱 좋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만 조심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정성스럽게 합니다. 한 개를 따고 나서는 그 자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고생했다. 맛있게 열어줘서 고마워. 이어서 가지밭으로 이동합니다. 보랏빛 윤기가 나는 가지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크기가 적당한 것들을 골라 수확합니다. 올해 가지는 정말 잘 됐네.
아내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내 생각이 나자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립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이 밭을 가꿨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상추밭에서는 연한 초록빛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벌레 먹지 않고 싱싱한 것들만 골라 수확합니다.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런 향을 맡으면 살맛이 나지. 물뿌리개로 물을 주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계속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과의 대화가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정성에 정직하게 보답해주는 존재들입니다. 1시간가량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엌 창문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최미정입니다. 46세의 미정은 매일 아침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 나가서 농사일이야. 저 나이에 언제까지 저럴 건지. 저 땅을 팔면 최소 2억은 나올 텐데. 미정에게 시아버지의 밭은 감정이 담긴 공간이 아닙니다.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부동산일 뿐입니다. 남편 도연은 50이 되도록 승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저 땅만 팔아도 당장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철호가 수확한 채소들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미정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형 플라스틱 봉지 3개를 들고 나와 싱싱한 채소들을 골라 담기 시작합니다. 이야, 토마토가 정말 예쁘게 익었네. 이건 우리 엄마 드려야지. 토마토 7개, 오이 5개, 상추 2포기, 깻잎 2다발, 가지 3개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른 것처럼 당당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농약도 안 쓰고 유기농이니까 정말 좋지.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시아버지의 정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공짜로 얻는 신선한 채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정은 동네 부녀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손에는 시아버지 밭에서 딴 채소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언니들, 이거 좀 드세요. 우리 밭에서 딴 거예요. 동네 부녀회장인 김순자가 받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싱싱하네요. 토마토 색깔 좀 봐요. 미정 씨 정말 부럽다. 그러게요.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집에서 기르시니까 얼마나 돈이 절약되겠어요. 옆에 앉은 박영희도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마트에서 사면 상추 한 포기가 2,000원인데 이렇게 싱싱한 건 5,000원은 줘야 해요. 미정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기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거거든요. 농약은 물론이고 화학비료도 전혀 안 써요. 다 유기농 거름으로만 기르니까 정말 건강에 좋답니다. 시아버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영감이 저 밭을 붙들고 있을까? 팔아서 아파트라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더 장만하면 월세 수입이라도 생기는데. 이 모든 대화를 집안에서 듣고 있던 철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새벽부터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들을 제 것마냥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마치 자신들이 직접 농사 지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일군 이 땅을 저녀는 그냥 돈덩어리로만 보는구나. 하지만 아들 도연을 생각해서 꼭 참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라도 평화롭게 유지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후 5시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50세가 되도록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미정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남편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응, 왔어. 아버지는 어디 계시겠어요? 하루 종일 밭에만 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정의 말투에는 짙은 불만이 묻어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호가 오늘 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상추, 깻잎, 치커리, 그리고 갓 딴 토마토까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합니다. 미정이 쌈을 싸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밭에서 나온 채소들 제가 앞으로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철호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아버님 혼자서는 이렇게 많이 다 드시지도 못하실 텐데 그냥 놔두면 상하잖아요. 제가 적당히 동네 분들께도 나누어 드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갖다 드리고 그럴게요. 철호는 수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철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대에서 단련된 참을성으로 화를 사기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상추와 깻잎들이 갑자기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거라. 겉으로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에 하얀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미정은 철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승낙을 받아낸 것 같아서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앞으로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해 드릴게요. 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하고 그럴게요. 철호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호는 밖으로 나가 달빛 아래 자신의 밭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내 손으로 일구어낸 이 땅을 며느리는 그냥 돈덩어리로만 보는구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밭을 지켜야 하는 건 맞는 거겠지? 다음 날 새벽 4시 반, 철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더욱 뻣뻣했지만 오늘은 꼭 일찍 나가고 싶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작은 벌레 구멍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벌레를 잡아주고 상한 잎들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벌써 나오셨네요. 미정이 평소보다 훨씬 큰 비닐봉지 3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약속대로 채소를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친정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좋은 채소 좀 갖다 드리려고 일찍 나왔어요. 철호는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미정은 거침없이 토마토 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니야,
이 토마토들 정말 예쁘게 익었네요. 가장 크고 빨간 토마토들만 골라서 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철호가 아끼던 특등품들이었습니다. 오이도 정말 싱싱하고, 까지도 이렇게 윤기가 나고, 혼자 중얼거리며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면 이거 다 합쳐서 5만 원은 나올 거예요. 요즘 채소값이 정말 비싸거든요. 철호는 미정이 자신이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마치 상품처럼 평가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상추도 이렇게 싱싱한 건 마트에서는 구경도 못해요. 깻잎도 향이 정말 좋네요. 미정은 새 봉지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란 듯 더 살펴봤습니다. 아, 고추도 좀 따갈게요. 김치 담글 때 쓰려고요. 빨간 고추들까지 한 움큼 따서 별도 봉지에 담았습니다. 철호가 겨울 김장용으로 아껴두던 것들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철구는 평소 다니던 재래시장에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채소들 때문에 부족해진 것들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장 입구 채소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이 토마토 한 봉지에 얼마예요? 그거 한 봉지에 7,000원이에요. 어머, 정말 비싸네요. 저희 집 밭에서 나는 토마토가 이것보다 훨씬 크고 싱싱한데요. 철호가 돌아보니 미정이 동네 아줌마 서너 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늘 아침 자신의 밭에서 딴 채소 봉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네 집에서 농사를 짓나요? 몰랐네요. 네, 저희 밭이 꽤 커요. 시아버님이 농사를 정말 잘 지으시거든요. 저희 봐? 철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와, 부럽다. 요즘 같은 때 집에서 농사 지으면 얼마나 돈이 절약되겠어요. 맞아요. 저희는 농약도 전혀 안 쓰고 유기농으로만 기르거든요. 정말 건강해요. 미정은 자랑스럽게 토마토 하나를 꺼내 아줌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시중에서 파는 거랑 맛이 완전 달라요. 아줌마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 달달하고 맛있네요. 이런 토마토는 고급 마트에서도 보기 힘든데 저희가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물도 주고 벌레도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거름도 직접 만들어서 줘요. 철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성을 매일 아침마다 새벽부터 허리 아픈 것을 참고 혼자서 가꾼 밭을 마치 부부가 함께 일군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세요?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야 뭐. 사랑으로 기르는 거죠. 저희 부부가 매일 같이 나가서 하나하나 정성껏 돌봐주거든요. 부부가 매일 같이? 철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이 밭에 나온 것은 채소를 따갈 때뿐이었습니다. 물 한 번 준 적도, 김 한 번 맨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저희도 시골에 땅 좀 사서 농사 지어 볼까 봐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죠. 미정은 마치 농사의 전문가인 것처럼 조언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을 보려던 것도 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평소보다 세게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도연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장은 안 보시고요? 며느리 어디 갔나? 철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정이요? 아, 어머니 생신이라고 아침에 나갔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도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들었다. 뭐려? 내 마누라가 내 밭을 자기네 밭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저희 밭에서 기른 거라고 저희 부부가 매일 정성껏 돌본다고 그러더라.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아마 실수로. 실수? 30년 동안 내가 혼자 일군 땅을 저희 땅이라고 하는 게 실수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한 번에 느꼈습니다.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시장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철호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 밭이라고 했다며? 저희 부부가 정성껏 돌본다고도 했고?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님 바친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철호는 미정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명하기 편하게 저희 부부가 매일 정성껏 돌본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설명하기 편해서 한 말이냐? 미정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정이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사과하겠습니다. 실수? 철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혼자 일군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게 실수냐? 미정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 집 며느리로 15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권리? 철호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 주장하는 거다. 내가 이 밭을 위해 뭘 했는데 권리를 말하냐? 제가 채소 정리해드리고 동네 분들께 나눠드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철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채소를 가져가는 것을 일이라고 하다니. 그게 일이라고? 새벽에 나가서 물 준 적 있나? 김 맨 적 있나? 거름 준 적 있나?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밭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 아닌가요? 미리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미정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고 언제까지 농사를 지으실 건가요? 이 땅을 팔아서 좀 더 현실적으로 살면 안 되나요? 철호는 며느리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일궈온 땅을 그저 팔아야 할 부동산으로만 보는 며느리의 시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평생 일궈온 이 땅이 비현실적이란 말이냐?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작은 땅에서 농사를 져요? 팔아서 아파트라도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갑작스러운 철호의 말에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도연이 급하게 아버지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정이가 말을 좀 거칠게 했지만, 말을 거칠게 했다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거친 말이냐? 철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도 자신이 너무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나온 말이 진심이지. 철호는 더 이상 며느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아, 내 마누라가 내 밭을 탐내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구나. 아버지, 내가 남자라면 아내 좀 단속해라. 그리고 내 밭에는 앞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철호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보, 왜 그런 말을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사실이잖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거예요? 미정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당신은 맨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미정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철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철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길을 따라 밭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자신이 기른 채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토마토 나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이 밭을 가꿨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철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밭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땅은 내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오전 9시쯤 철호는 마을 이장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철호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철호야,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나? 이장님,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철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밭을 탐내고 있고 심지어 자기 것처럼 떠벌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에구,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시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사는 것들이 많아. 이장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 제가 이 땅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미리 정해놓고 싶습니다. 그래,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들은 마누라 꼬임에 넘어가서 믿을 수가 없어요. 철호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손자는 어떤가? 손자한테 물려주면 되지. 손자요? 철호는 손자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올해 18살이 된 민수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랐습니다. 밭일도 가끔 도와주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 민수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 법무사한테 가서 상속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겠어. 생전증여로 하면 더 확실하고. 이장의 조언에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는 이장 집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탐을 내도 이 땅은 손자 민수가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후에 철호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생전증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호의 표정은 아침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철호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손자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철호는 민수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할까? 네, 할아버지. 철호는 민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손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철호는 민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손자와 단둘이 앉아서 마주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며 민수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할아버지와 내 어머니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다. 철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자에게 부모의 잘못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큰 소리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밭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민수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할아버지 밭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팔아서 돈을 만들고 싶어 하고. 철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밭은 할아버지가 평생 가꾸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럴 권리가 없어요. 민수의 말에 철호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손자였습니다. 민수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다. 이 밭을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는 어머니 말만 듣고 살아. 할아버지 마음을 모르지. 하지만 너는 다르잖니. 철호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할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면.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정한 일이야. 너만이 이 밭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농사도 잘 모르는데. 괜찮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천천히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농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아이인지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알지. 철호는 민수가 어릴 때부터 밭에 나와서 도와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흙을 싫어하는데 민수만은 할아버지와 함께 밭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밭을 잘 지킬게요. 민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철호는 손자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일 할아버지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 서류를 작성해야 해. 네, 할아버지. 그때 방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문을 열어보니 미정이 복도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철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민수 저녁 먹으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미정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먹겠다. 철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수상하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호는 민수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생전증여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이 땅을 손자분께 증여하시겠다는 거죠? 법무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철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꽤 나올 텐데 괜찮으신가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서류만 확실하게 작성해 주세요. 철호는 이미 각오를 하고 온 터였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 땅을 확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지.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철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을 보니 뭔가 있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민수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 철호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무슨 볼 일이요? 이번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아버지와 민수의 행동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철호의 냉랭한 대답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제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정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철호는 간단히 답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반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이미 며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겠네. 식사를 마친 후 철호는 민수를 다시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오늘부터 내가 할아버지 밭을 함께 관리하자. 농사 짓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줄게. 네, 할아버지. 열심히 배울게요.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내 부모님한테는. 네, 알겠어요. 철호는 민수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손자에게 농사의 기초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게 아니야. 땅의 마음을 읽고 날씨를 살피고 작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해.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르는 거지. 철호는 토마토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부엌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민수를 자꾸 데리고 다니고 혹시 밭을 민수한테 물려주려는 건 아니겠지? 미정은 불안한 마음에 남편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민수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손자니까. 도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답했습니다. 혹시 밭을 민수한테 물려주려는 건 아닐까요? 미정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까? 아직 민수는 어리잖아. 요즘 생전증여 많이 하잖아요. 아버님 성격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미정의 말에 도연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아버지와 민수의 행동을 관찰해 본 결과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밭에 나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도 자주 방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 방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야,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언제쯤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배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이 밭은 이제 내 책임이니까 잘 배워둬야 해. 내 책임?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시아버지가 밭을 민수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남편을 부엌으로 불러냈습니다. 여보, 제 말이 맞았어요. 아버님이 정말 밭을 민수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그게 확실해? 도연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내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서류도 작성했을 거예요. 미정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죠. 정말 서류를 작성했는지. 미정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호와 민수가 밭에 나간 사이 미정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서류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 법무사 사무실 명함과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생전증여 계약서. 미정이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로 밭의 소유권이 민수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며칠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했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라면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급하게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온 미정은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 못해요. 빨리 와요. 도연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이 발견한 서류를 보고 나서 그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민수한테 넘겼다고? 네, 며칠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도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편만 들고 저한테는 무관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정이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아버님께 따져봐야죠. 왜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때 밭에서 돌아온 철호와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철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저희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철호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무슨 얘기? 민수야,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도연이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방에 들어가 있어라. 철호가 민수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밭을 민수한테 넘기셨다면서요? 철호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넘겼다. 왜 저희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해서 뭐하나? 어차피 반대할 것 뻔한데. 철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정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땅은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 아닌가요? 왜 갑자기 민수한테 주시는 건가요? 내가 상속받을 재산? 철호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 뭘 했길래 상속받을 재산이라고 하나? 그래도 저는 이 집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라고 해서 다 주인이 되는 건 아니야. 특히 이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철호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들인데. 도연이는 내 말만 듣고 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민수만이 이 땅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어.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편을 들어줬나? 마누라 눈치만 보고 살면서 철호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아직 애인데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에? 올해 18인데 애냐? 그리고 농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중요해.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증여세도 그렇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철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민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런 큰 결정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이미 동의했어. 그리고 곧 성인이 되니까 문제없어. 철호의 말에 미정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이라고?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나? 내 땅을 탐내고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가족이야? 철호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 처리됐으니까 바뀔 수 없어. 철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철호가 손자를 위로했습니다. 미정은 민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농사 짓고 싶어? 대학도 가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민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절망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인데 어떻게 해? 도연도 난감했지만 아내의 다급함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생전 증여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증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강압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대요. 미정은 이미 여러 방법을 찾아본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아니면 민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민수는 곧 성인이 되는데 도연은 아내의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갓나가는 땅인데. 미정의 말에 도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위치가 좋아서 개발이 되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은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생전증여를 무효화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증여 무효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증여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강압이나 사기도 없었다면. 변호사의 말에 미정은 실망했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법상으로는 증여자의 생활이 공공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미정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철호는 민수와 함께 밭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밭으로 나가 농사 짓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고추는 언제 따야 하는지 알겠니? 네, 할아버지. 빨갛게 익으면 따면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색깔뿐만 아니라 크기와 단단함도 봐야 해. 이렇게 만져봐. 철호는 민수의 손을 잡고 고추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책에서는 배울 수 없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농사일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어떤 작물을 심을 예정이세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야. 이제 이 밭의 주인은 너니까. 철호의 말에 민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내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런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집에서 지켜보던 미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철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일 때문인데요. 정말 민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정은 최대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뭐? 민수가 대학을 가야 하는 나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까지 병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민수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민수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미정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생각이 깊은 아이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 철호는 손자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큰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닌가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아이가 아니야. 아버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미정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철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민수가 이 땅을 물려받는 게 맞아. 미정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럼 적어도 민수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 아버님이 계속 관리하시고. 왜 기다려야 하나? 지금부터 배우는 게 더 좋아. 철호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연이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게 내 땅과 무슨 상관이야? 이 땅을 팔면 저희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또 그 소리냐? 내가 몇 번 말했나? 이 땅은 절대 팔지 않아. 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땅에서 농사 지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돈이 다가 아니야. 이 땅은 내 인생이고 내 자존심이야.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미정의 말에 철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아버님, 나가라고 했다. 철호가 큰 소리로 외치자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완전히 고집을 부리세요.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도연도 막막했습니다. 민수를 설득해 봐야겠어요. 민수가 포기하면 아버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미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민수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엄마. 민수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농사 짓고 싶어? 네,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너 대학도 가야 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려야 하는 나이잖아. 농사일 하느라 그런 것들을 포기해도 괜찮겠어? 미정은 민수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농사일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미정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민수야,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려워. 아빠도 회사에서 힘들어 하시고, 만약 그 땅을 팔면 너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엄마, 할아버지는 그 땅을 절대 팔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팔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왜? 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할아버지에게 그 땅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저도 그걸 이해해요. 미정은 민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18살 아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정은 민수마저 설득에 실패하자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땅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미정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밭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토지 매매는 소유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미 다른 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면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어렵죠.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간혹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분들이 임시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요.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는 거죠. 나중에 정식 소유권 이전은 따로 하고요. 그럼 계약금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미정은 위험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매수자가 있나요? 요즘 그 지역 개발 소식이 있어서 문의하는 분들이 몇 있긴 합니다. 그럼 일단 알아봐 주세요. 급하게 처리하고 싶거든요. 미정은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정은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녀왔어요. 뭐하러? 우선 가계약이라도 해보려고요. 계약금을 받으면 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도연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해? 아버지 동의도 없이? 일단 가계약은 할 수 있대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떻게 해? 도연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죠. 미정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땅에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정도요? 전체적으로 2억 5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미정은 그 금액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몰래 시아버지의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 내에 정식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계약금 3천만 원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봐요. 계약금 받았어요. 도연은 현금 뭉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받았네. 그런데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이제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실 거예요. 미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땅의 소유권이 민수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철호는 평소처럼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밭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개발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철호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로 계약했는데 현장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매입? 무슨 소리입니까? 철호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계약 체결하지 않으셨나요? 계약금도 지급했는데 제가 언제 그런 계약을 했다고요? 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대리로 계약하셨는데요. 그 순간 철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땅을 팔려고 한 것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저는 그런 계약 한 적 없습니다. 철호가 소리를 지르자 개발업체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계약금도 지급했는데 그건 사기입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철호의 단호한 말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철호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정아, 어디 있나? 철호의 큰 소리에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내 땅을 팔았다며? 철호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 그게... 대답해. 내 몰래 계약했지? 미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철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땅을 파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아버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정도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고집?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고집이야? 그 땅은 결국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처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철호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사기친 거 알고 있나? 이미 민수 명의로 넘어간 땅을 내가 팔 권리가 어디 있어? 그건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미정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해결?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집안의 소란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내 어머니가 우리 밭을 팔아버렸다. 철호의 말에 민수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계약까지 했다고 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민수야, 이건 어른들 일이니까. 제 땅인데 제가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할 건가요? 민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해결하겠어. 미정도 이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 계약을 취소해. 그리고 받은 돈도 돌려줘. 하지만 이미 받은 돈인데 돌려주라고 했어. 철호의 호통에 미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고 개발업체는 정식 계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해요. 그 돈은 어디서 구하시려고요? 미정이 마지막 저항을 해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철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돌아온 도연이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며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마누라가 사기를 쳤다. 철호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아내가 실제로 계약까지 체결한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계약금 받는 거. 미정이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동의 없이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도연도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 돈 보고 좋아했으면서. 미정과 도연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철호가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개발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진짜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철호는 손자의 현명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오전 민수는 철호와 함께 개발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과 증여계약서를 들고 가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박철호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개발업체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며느리의 사기를 당한 겁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건 사기 피해니까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든지 하세요.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개발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호와 민수는 미정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계약은 취소됐다. 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줘야 해. 철호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돈은 이미 좀 썼어요. 뭐라고? 얼마나 썼는데? 1,000만 원 정도. 미정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뭘 하는데 1,000만 원을 써? 철호가 화를 냈습니다. 생활비랑 아이들 학원비랑. 미정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은 남아있다는 거네? 일단 그거라도 돌려주자. 하지만 위약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철호는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개발업체에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으로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한데. 미정이 남편에게 울먹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겠어. 도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철호가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땅의 일부를 팔아서 배상금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민수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철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민수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아들이 오히려 자신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미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철호는 손자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네, 할아버지. 이 밭이 너무 크기도 하고 일부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철호와 민수는 밭의 3분의 1 정도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하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의 돈이 나왔습니다. 몇 달 후 미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시아버지와 민수를 도우며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배추는 언제쯤 수확하면 될까요? 다음 주쯤이면 될 것 같네. 철호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도연도 주말마다 밭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철구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자신들이 기른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볼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 밭의 주인이니까. 철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혼자 정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정해야죠. 민수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 같이 정하자. 미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해질녘 밭에서 철호와 민수가 함께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밭을 지킬 수 있었어.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걸 물려받았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곳이지. 철호가 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 사랑을 이어나갈게요. 두 사람의 뒤로 미정과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밭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 이 작은 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 작은 밭에서 세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